안녕하세요. 돈 되는 채널 판교맨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에 오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최근 트위터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가지 남겼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 지상 최대의 세일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지난 12일 SALE라는 영어로 네 글자의 트윗을 하나 남겼습니다. 세일.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산 거품이 핀을 찾았다.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현금을 보유하고 부동산과 비트코인을 주울 때를 기다리고 있다. 즉 연준은 F가 됐다. 속된 말로 좆됐다는 의미를 F학점에 비유했습니다. 지상 최대의 세일을 놓치지 마라 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언사를 이어가고 있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주장하는 지상 최대의 세일이 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품입니다. 기요사키는 그동안 자산 거품과 시장 붕괴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는데요. 그는 지난 3월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거품 속에 있다면서 주식, 부동산, 상품, 석유, 선물, 심지어 비트코인에도 거품이 있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에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붕괴가 도래할 것이라며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시장 하락에 대한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는 시장 하락 속에서 바닥이 오면 비트코인을 살 계획이라는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지난 5월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맴돌 때 그는 가격이 9,000달러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지난달에는 비트코인이 무려 1,100달러를 테스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는 가격이 회복되면 더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패자가 항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사겠다. 라는 트윗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막 시작했을 작년 무렵부터 기요사키는 거품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자산 가격들은 바닥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입니다. 기요사키는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고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그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함에 따라 금,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임대부동산 및 석유를 더 많이 구매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연준을 비난했습니다. 앞서 그는 연준은 금리를 인상해 주식, 채권, 부동산, 금값의 폭락을 일으킬 것이라는 경고를 했고, 실제 연준은 올해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등 실제로 금리를 꾸준히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로버트 기요사키. 그는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도대체 어떻게 바닥에서 불을 거머쥐게 되었고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불을 쌓아갔는지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에 대한 정보와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4세대로 하와이에서 나고 자란 기요사키는 제록스 하와이 지점에서 세일즈맨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때부터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고 34살에는 사업에 실패하여 재기불능 상황에 빠져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투자 교육과 금융 컨설팅을 중심적으로 가지는 글로벌 기업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 교육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자로 활발히 활동하던 그는 47살에 은퇴를 선언하더니 50살이 되던 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집필해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 통해 기요사키는 글로벌 베스트셀러의 작가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는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학창시절 숫자와 관련된 과목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99%의 학생들은 재무제표를 볼 수 없는 상태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볼 수 없다면 자본주의 맹인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보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아실 겁니다. 은행에선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성적은 어땠는지 이러한 정보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고 싶은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재무제표입니다. 은행은 소득과 지출, 그리고 자산과 부채, 이를 통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대해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이 등급을 통해 여러분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 부의 4사분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각각 4분면에는 노동자, 자영업자 전문직, 그리고 사업가, 그리고 투자가가 있습니다. 먼저 대다수 사람들이 속해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돈과 맞바꿉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정해진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영업자 전문직입니다. 이들은 고객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여 돈을 직접 법니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인 노동자와는 다르게 더 일한 만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일반적인 노동자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결국 최대 수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수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의 시간을 활용하여 돈을 법니다. 본인의 시간이 들긴 하지만 본인의 시간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더하여 활용하면서 수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대화됩니다. 즉, 그들은 아웃소싱을 합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사업가들에게 투자하여 사업에 아웃소싱을 하며 더 엄청난 수준의 수익을 얻습니다. 워렌 버핏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요사키는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들을 부자 아빠 라고 말을 하고 왼쪽에 위치한 사람들을
가난한 아빠라 말합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과 태도를 보입니다. 기요사키는 책에서 가난한 아빠 밑에서 자랐지만 부자 아빠였던 친구 아버지에게 부자의 가치관과 태도를 배워 스스로는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기요사키는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파일럿을 했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항공사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나 직장인 노동자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목표를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그 성장의 끝이 다를 것이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러한 맥락에서 수입을 더 얻을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패시브 인컴, 즉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에 관심을 두기보다 좋은 직장, 높은 수입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선 수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기요사키가 소개하는 각기 다른 계층의 현금 흐름표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수입이 즉시 지출로 이어지고 끝이 나게 됩니다. 중간 계층의 사람들은 수입을 통해 자동차나 거주 목적의 집 등 대출을 받아 마치 자산을 매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부채일 뿐입니다. 결국 부채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큰 지출이 발생할 뿐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의 현금 흐름표입니다. 부자는 자산을 삽니다. 월세나 배당, 채권, 지적 재산물 등 꾸준히 모은 자산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고 결국 모든 지출보다 자산에서 얻는 수입이 커졌을 때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요사키의 의미심장한 발언과 그 말 속에 있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기요사키에 대한 정보와 세 가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명 책팔이, 강의팔이라는 의심 어린 눈초리도 있겠으나 그가 이렇게 놓은 결과를 보았을 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기요사키의 말을 빌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금을 저축하거나 전통적인 급여에 의존하는 대신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먼저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번에도 경제나 주식, 코인 등 돈에 관련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이슈들을 들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판교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